네, 요즘 뇌 구조 그림이 곳곳에 많이 나오죠. 의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네, 대뇌 소뇌 사진이 아니고요. 엑스레이 아니고. 엑스레이 아니죠. 네, 사람의 생각을 핵심 키워드로 표현하는 바로 방법이죠. 네, 최근에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서도 박, 문, 안 세 명의 대선 후보 뇌 구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운 글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더 와닿게 하는 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사회병리연구소장 백상창 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네. 아무래도 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데요. 맞아요. 이 단일화 이 방식을 놓고 여론조사에서 이 설문조사 내용에서 적합도냐 지지도냐 이 단어를 놓고도 상당히 대립을 하는데 이 두 후보 간의 이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한다면 어떤 심리인가요?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예. 네. 적합도란 것은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일인가 네. 하는 윤리적인 판단이 있고, 네. 지지도라고 하면은 단순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네.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 지지도라고 볼 수 있죠. 네. 가치 판단과 감성 판단이 좀 다르군요. 네, 좀 다릅니다. 그럼 그 두 분들은 어떤 심리로 그 서로 나는 적합도다, 나는 지지도라는 문항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안철수 씨가 지지도는 높을 것 같으니까 네. 또 이 문재인 씨는 대수대로 그런 것보다는 적합도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네. 안철수 씨는 지지도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로가 유리하려고 네. 안간히 힘을 쓰는 거죠. 네, 사실 그 심리조사 우리가 사이코메트릭스라고 하는 예. 거는 말을 굉장히 정교하게 쓰잖아요. 예. 근데 정치 쪽에서 하는 거는 뭐 아무 말이나 좀 막 쓰는 것 같긴 한데 지지도, 적합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그 전달하는 의미를 알고 답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알기가 좀 어려운데 글쎄요. 전문가들은 알겠지만은 네. 보통 사람들은 알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입장에서. 응답자 입장에서는 잘 알기가 힘들 수도 있을 끼고. 그렇죠. 예, 그렇다지만은 각자가 서로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안을 냈다고 나는 봅니다. 선생님 전문가시지만 원래 이런 단어를 쓰려면은 수만 명 그 실험을 해보고 다 조사해본 다음에 쓰는데 우리가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응답자들은 별로 크게 상관없는데 이 두 후보 간에 서로 간에 그냥 공방일 뿐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서로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대선 후보들의 저희가 한번 뇌 구조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포털에서 만들어진 후보들의 뇌 구조 그림을 보실 텐데요. 대통령 출마 당시 출마 선언문에 자주 등장하고 강조된 단어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박근혜 대표 거 나왔네요. 네, 먼저 박근혜 대표 뇌 구조를 봅니다.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한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 밖에 꿈, 국민 행복, 경제 등의 단어가 보이네요. 네. 문재인 후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내구조에 보니까 나라 제 가운데 있고 일자리, 성장, 경제, 복지 단어들이 약간 좀 비중을 달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뇌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박근혜 후보처럼 국민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래, 선거, 뭐 경제 등이 또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세 후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백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라라든가 또 이 국민 전체에 대한 생각이 네. 항상 있었다고 보이고 네. 때문에 모든 생각이 나라의 경제, 나라의 안녕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문재인 씨의 경우에는 네. 그야말로 사람이 제일이다 그런 주장을 하듯이 네. 예, 상당히 사람을 중요시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부터 네. 자기가 시험을 볼 때도 남의 걸 보여주고 해서 네. 또 정학도 당하고 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예, 그러다시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자. 네. 이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죠. 하긴 그동안 했던 말들을 봐도 박근혜 후보 경우에 옛날에 애국애족 얘기했었고 맞아요. 또 문재인 후보도 뭐 운명, 사람 얘기했었고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의 생각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도 좀 얘기해 주시면요. 안철수 씨는 결과적으로 막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대내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작용이 좀 늦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좀 뒤떨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자기를 좀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결과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이제 그분의 그 어떤 품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또 정치 노선이나 주변 역학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그런 방향인 것도 있겠죠. 사물을 기억할 때는 되뇌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히포캄푸스라고 하는 데로 와서 히포캄푸스에서 저장되었다가 다시 대뇌로 나가는 게 보통인데 안철수 씨 경우에는 거기 조금 뭐 잘못되는지 예를 들어 같으면은 자기가 뭐 딱지집을 산 일이 없다든가 또는 무슨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런다든가 또 군에 입대할 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왔다고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바로 갔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건 본의 아니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과 다른 기억이 왜곡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자, 경제정책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새 후보의 또 핵심 키워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뇌구조 그림에도 이제 담고 있는데 백 교수님 좀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박근혜 후보가 나오네요. 박근혜 후보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의 운명을 따라서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야말로 박정희 장군이 한 것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서양이 십자군 전쟁과 문해부흥 이래 600년 걸린 일을 박정희 장군은 불과 20, 30년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근대화 운동을 했고 서양의 산업 자본주의를 급속하게 이식했던 건데. 그런데 뇌구조 그림으로만 보면 요즘 박근혜 대표가 하고 있는 말들이나 글들에는 조금 더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술이 가운데 있고 창조경제, 창업처럼해요. 뭐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은 우리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세계 최빈국에서 올라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근본이 있었던 자기의 경험을 과거 경험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문재인 쪽도 안철수 이 두 분도 좀 좋게 말씀해 주셔야 또 균형이 될 것 같아요. 문재인도 물론 훌륭한 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재벌이 한가운데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친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학도 몇 번 당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씨는 국가 전체보다는 복지라든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잘못된 사람 편에 서자 이런 심리가 강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를 한번 볼까요? 안철수 경제민주화 있네요. 안철수 씨는 머리도 좋고 또 의사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분인데 그러나 그분은 무의식에는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하는 이런 과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자신감의 표현이 있어서 내가 정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도 천사가 아닌데 어두운 면 또 지금 말씀하신 안 후보나 문 후보의 조금 뭐 다른 면도 박 대표도 갖고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박근혜 씨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네. 자기의 부모의 죽음을 겪어야 네. 된다든가 네. 또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표현 못하는 네. 그런 한국에서 아마 제일 네. 고독한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네요.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네. 물론이고 그 생활의 특이성 때문에 올바른 친구보다도 매우 고독한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쓴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 이제 특정 인물의 어떤 글이나 말을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해본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네. 이 트라우마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또 이 부정적인 것이 있을 텐데 박근혜 후보에게 이 트라우마는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떤 게 긍정적이고 어떤 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나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고 있어요. 네. 대부분이.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잘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한 예로 말틴 루터라고 있었는데 말틴 루터는 그야말로 어릴 때 들판을 지나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죽었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서 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룩한 분인데 트라우마를 잘 넘어선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라우마에 전 사람은 네. 그야말로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자, 문재인 후보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노무현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문재인 씨도 경남중학교 다닐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정학도 당하고 네. 늘 소외된 사람 편에 섰기 때문에 예. 노무현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노무현 씨 역시 판사 생활을 8개월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고 아주 특이하게도 노무현 씨는 북경에 가가지고 모택동의를 존경한다고 한다가 또 심지어는 한미 군사협정을 결국은 파기하는 결과도 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나라가 박정희 장군의 그 기간에 너무 잘 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한 반대, 즉 민주화 운동에 네. 종사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안철수 후보로 넘어가 보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요. 이제 여태까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토론이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맞죠. 그렇죠. 다 착한 말들이 좀 많이 착한 안철수 이런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분은 네. 의사고 물론 좋은 점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봐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을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남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 못하고 네. 늘 어딘가 감추고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했던 말과 글을 갖고 텍스트 분석을 한 것인데 별명, 일화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렇죠.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 하면은 이제 얼음공주, 수첩공주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사람 마음이 얼음 같은 데도 있다고 봐야 되고 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독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은 끝까지 관철해야 되고 네. 그야말로 의지가 강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심리로 가득 찼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약 가입한 아내한테 화를 낼 정도로 약간 청년 결백의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고 또 그 피란지에서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비교적 돈을 벌지 못하고 58세에 돌아가고 이런 어려운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잘 되는 데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어떤 이렇게 정신분석적으로 말하자면 피학증이라고 할까 뭐 잘 되는 데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
이런 걸 무의식에 가지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또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네. 의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좋게 보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차분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덜 좋은 분들은 지금 대통령의 단점과 연결시키는 분들도 사람이 다 양론이 엇갈리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분도 개인의 일을 시키면 잘할 뿐이고 자기 혼자 할 일은 아주 잘할 뿐이라고 보나 정치라든가 국가 전체의 문제는 어떨런지 한번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각 후보들의 정신건강 주치의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각각의 후보들에게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요 앞에 3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네. 박근혜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마음이 고독한 점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의 고독을 알아줄 사람은 이 지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독을 달래주고 자신의 원하는 좋은 일을 하도록 해주고 한다면은 본인에게도 좋고 또 나라에도 좋지 않겠나. 그렇죠. 고독이 잘못 이어지면 이게 독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독이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게 갑자기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불을 지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떤 조언을? 문재인 후보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특히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강하고 의협심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꼭 대통령이 아니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훌륭하게 할 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요? 안 후보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을 가지도록 내가 병원에 59년에 미국에 가보고 정신분석의 한계를 알고 내가 노트를 적는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걸 안 후보도 좀 노트를 적고 하면은 훨씬 더 능력이 더 많이 발휘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거는 각 후보들의 심리학적 그리고 정신 분석학적으로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 분석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선 후보 뇌 속에 사실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뭐 국민, 나라,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키워드 값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